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매년 수백만 톤의 해산물을 포획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자국 영해가 아닌 외국 영해에서 포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제어업범죄 기록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세계 불법 조업의 21%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국가 중 한 곳으로 최근 들어 중국 어선의 우리나라 영해 침범이 급증했습니다. 2018년까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감소하여 하루 평균 50척 정도였으나 2021년 현재는 하루 평균 240척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수백 대에 이르는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민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고 단속을 나서는 해경이나 군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수백 대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경이 단속에 나서도 단속 중인 배를 제외하면 나머지 배들은 무시하고 계속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경이 배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배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해경의 고속정을 어선으로 들이받으려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수백 대가 몰려오는 만큼 단속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떼거지로 밀려드는 중국 어선들 사이에 끼어있는 소수의 우리나라 해경은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죠. 한국 해경들을 둘러싸고 도끼를 던지고 도망가는 등 중국인들의 행동은 정도를 벗어난 심각한 수준인데요. 과거 고속단정 침몰 사건 때처럼 중국 어선들이 힘을 합쳐 해경을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중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불법 조업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말라고 언급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증가하였는데요. 전문가들 또한 우리의 권리를 침탈당하고 향후 군사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서 정부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중국에 항의하였으나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선박의 수가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대부분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선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 선박들이 많아 주변국들의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신분을 교란하기 위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거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유엔에서는 북한 영해에 태극기를 내건 린유인 0002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에 대해 한국에게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당연하게도 한국에서는 그 선박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었었고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아니라 무단으로 태극기를 개양한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중국에도 이 선박들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불법 조업이 분명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황사, 해양자원 강탈까지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양자원 강탈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중국 어선들에게 조업권을 파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어선들이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연평도 서북쪽 해역으로 몰려들었고 이에 북한군 고속정들도 출동하였는데요. 북한군들이 경고방송을 했지만 중국 어선은 이를 계속해서 무시하였고 결국 북한군들이 중국 어선을 납포하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원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는데요. 한국 해경들한테 하던 행동을 그대로 북한에서도 한 것이죠. 북한군들이 총을 들고 있었지만 중국 선원들은 설마 진짜 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군들은 곧장 중국 선원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였고 배를 납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잉 대응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북한은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방위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는데요.
북한은 사망한 중국 어선에 대해 어떠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준 타격을 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작년 7월에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이 일렬로 띠를 이루고 북한 경비정을 들이박아 침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북한군 7명이 사망하거나 일부 실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보복으로 북한군들은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을 발견하였고 가까이 접근한 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중국 선원 3명이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도 1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모여 있었지만 북한 경비정 한 척이 곧장 총을 난사하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대응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해경들이 단속에 나서 물대포까지 쐈지만 중국인들은 도망가기는커녕 해경들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배 옆에 쇠창살을 설치하였고 우리나라 해경의 경비함정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는데요. 이에 해경은 기관총을 쏘기 시작했고 약 90발가량을 발사한 뒤에야 중국 어선들이 달아났습니다. 이전에도 소청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해경의 경비함을 들이받으려고 해서 기관총 700여 발을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중국 어선을 향해 쏜 것은 아니고 바다를 향해서 발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해경이 출동하면 조타실 문을 잠그고 북쪽으로 도망친다고 하는데요. 북쪽 해역 가까이 접근하면 한국 해경과 해군 함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칫하면 중국 어선에 탄 채 북한 해역까지 끌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세계적으로 중국에 비난을 가하고 있으나 중국인들은 오히려 뻔뻔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우리 중국을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응징한다며 자신들이 먼저 피해를 입힌 것은 생각하지 않고 쫓겨난 것에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단호하게 항의해야 한다. 안 그러면 한국이 무시할 거다라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어민들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자국의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만 분노하고 있는데요.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